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 파일 77070. 77070이 뭐냐고요? 바로 경기연구원.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헤칩니다. 핫한 이슈, 눈에 띄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쓸영정 탐정 파일 77070 MC 펀치란 외모와 꿀같은 성대를 자랑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고요. 저는 작은 키와 팔색조의 내생력 끼쟁이 아나운서 김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맞다. 경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은둔형 외톨이. 이 문제가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우리 경기도의 청년층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이 살기 좋은 경기도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샅샅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청년층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늘 그렇듯이 잘 알 수 있는 행정 분야의 닥터를 모시고 닥터.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에 있는 오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이미 자나 깨나 집에 있나 직장에 있나 항상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답도 오늘 단답형이세요. 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게 사실 청년층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젊음, 청춘, 한창 즐기고 일하고 배우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은둔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청년층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34세까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경기도에는 그 청년들이 한 2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5% 정도를 은둔형 외톨이로 잡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한 14만 명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14만? 은둔형 외톨이를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고립 청년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입니다. 그리고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입니다. 짧게는 6개월 미만, 길게는 몇 년 동안 외부와 단절한 채 은둔하는 청년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경기도에만 14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전국 다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네, 최근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 한 5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전국에 다 해서 54만 명인데 경기도에서 14만 명이면은 거의 5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이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마다 다 어려운 이유가 있죠. 100명을 만나보면 100명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크게 예전에 없던 은둔형 외톨이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사회에 나타나는가, 그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은둔의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왜 우리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고모 다 한 방에서 모여졌잖아요. 은둔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죠. 그렇죠. 거실에서도 다 같이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은둔할 장소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가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울면 쟤 왜 저러냐, 또 혼자서 어디서 얻어 맞고 오면은 같이 가서 가야죠. 네, 그 부모가 끝까지 안 되면 부모가 나서서 이렇게 좀 보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었던 거죠. 우리 대학에 가도 선후배가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동료로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밥 안 사줘요? 공동체보다는 같은 학생이고 MT도 많이 안 가고 뭐 이런 문화들이 차츰차츰 개인화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따뜻한 공동체나 이런 거는 많이 사라진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1980년대 이후부터 결혼을 한 여성들이 맞벌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부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거와 무슨 상관이냐?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은 주 양육자가 집안에서 아이를 키워요. 24시간 키우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아이를 조부모나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 조절 능력이라든지 엄마와의 애착 관계 이런 게 형성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근데 1990년대부터는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자녀 한 명당 방을 하나씩 갖게 됐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00년대부터 PC, 예.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혼자서 미디어, 인터넷 접속도 하고 그다음에 배달 음식도 해 먹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공간에서 숙식 여가를 모두 해결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주요 원인들 때문에 은둔이 급증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구조가 변해감에 따라서 그런 어떤 핵가족화의 여건들이 만들어낸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거나 이렇게 취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가 접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대인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은둔형 스타일로 바뀌는지 궁금하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그런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충격이 있을 때 누구는 그것을 대항해서 이겨내고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충격을 받고 집 안으로 숨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은둔하는 청년한테는 집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강화된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고 자란 그런 청년들이라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게 잘 이루어져 왔으면 괜찮은데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개인의 탓이 아닌데 이 안타까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될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지금 나와. 너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더 들어가죠, 그러면은. 더 들어가요. 네, 또 성인이고 우리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추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이 탐정사무소의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기댈 곳은 박사님밖에 없어요. 청년이 고립 운둔을 하는데 고립 운둔이라는 거를 하나의 삶의 형태로 선택을 해서 나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개선이 되기는 쉽지가 않지만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년 가운데 고립 운둔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나도 이 생활을 그만하고 나가서 좀 사람도 만나보고 제대로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안전지대고 나가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큰 용기거든요, 진짜.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부의 공동체나 자조 모임이나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면 조금 용기를 내서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밖에도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또. 오늘 조사 되게 많이 하셨네요. 이미 2020년도에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런 거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조례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네. 은둔형 외톨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 방안도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본 근거가 되지만 정책은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조사원께서 잘 조사의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은둔형 고립을 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도 분명히 있거든요. 육아 환경이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육아를 봐준다거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어린 시절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주 양육자. 양육자가 네. 한 명은 영유아 시절에 전담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해야 될 거는 주 양육자를 지정을 했을 때 네. 그 주 양육자가 시간이 되면 아이를 보러 갈 수 있도록 근무도 유연하게 아하. 탄력적으로 조정도 그렇죠, 해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부모 교육을 해서 이런 역할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예비 부모 교육도 꼭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영유아 시절부터 부모와의 건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끔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시간을 주고 하란 얘기예요. 네. 잘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잘 키워보세요라고 해야지 대뜸 아니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어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정서적 기반을 갖추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때 주 양육자인 부모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꼭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자와의 건전한 애착 관계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정서 조절을 시작해서 성장할수록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고립된 경기도 청년 14만 명을 만일에 우리가 최대 몇 명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고립에서. 최대 몇 명까지? 최대 몇 명? 정확하게. 네. 우리 사회는 지금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1인 가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고요. 아.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문제고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잠깐 내가 휴식을 취하거나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은둔이나 고립 이런 것들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삶의 한 유형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혼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좀 그래도 꺼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문제를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유사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유사가족 공동체처럼 우리 사회가 마치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돼서 그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그 접점들이 많아져야 된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사는 모든 청년이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연구원이 노력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꾸준하게 오래오래 보고 싶으니까요, 박사님. 네,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 파일 77070. 경기연구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이슈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We will be back. 하나도 대신 이렇게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 처음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연구